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핵심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사회보장 기본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가장 중요한 두 법을 마칠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요약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고요. 자, 먼저 보시면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나오는데 보통 사회보장 기본법은 한 문제는 필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회 같은 경우는 두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다. 기본적으로 한 문제고 플러스 한 문제 추가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네 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역시 플러스 한 문제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10회 같은 경우 5문제가 나왔습니다. 5문제가. 합쳐보면 10회는 7문제 나왔죠. 그럼 30문제 중에서 요 두 법률만 한다 하더라도 35% 정도 나옵니다. 35%. 그래서 요 두 법률에서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지엽적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따기 위해서는 요 두 법률은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올 것이고요. 갈수록 깊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약집도 상당히 좀 깊이 되어 있습니다. 깊이 되어 있는데 일단 현재 페이지가 이게 2강 페이지가요 20페이지가 넘습니다. 20페이지. 그러니까 10장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은 중요한 부분 강조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사회보장 기본법입니다. 이 기본법은 일단 사회보장 급여와 관련해서 수급권에 대해서는 필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나온다 생각하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문이 41개밖에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지문이 구성되는 문제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조문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의, 특징, 입법 배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보장 기본법은 의의를 보시면 우리 사회복지법 통일법전이 없죠. 개별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통일성, 연결성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위에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률이 이 사회보장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통일성과 연결성을 확보한다. 그래서 앞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헌법 하위법이지만 다른 사회복지법의 상위법, 사회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상위법. 자, 두 번째 특징 되어 있는데 글자 그대로 일반 사회복지법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니까 총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방가를 1번 보시면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에 대한 법률을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헌법 하위규범이자 법률의 상위규범이다. 즉 헌법과 개별사회복지법 간의 중개자 역할을 하며 개별적 사회복지법의 입법 지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사회보장 기본법의 사회보장 개념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물론 2013년 1월 27일부터 사회서비스라 그러고 사회서비스 26일까지는 2003년 1월 26일까지는 사회복지 서비스, 기타 관계 사회복지 관련 법률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세분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회복지 법률들의 일반법이며 적용 시 개별 사회복지 법률들이 우선 적용된다. 즉 일반법, 특별법 관계에서는 개별 법률이 특별법이라는 뜻이죠. 사회보장 기본법에 특별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사회보장 기본법은 법률이므로 다른 사회복지 법률과 동일한 위계에 해당되므로 위계상 법적 구속력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사회보장 기본법도 법이고 다른 개별 법률도 법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헌법, 그냥 법률 이런 것과는 약간 좀 다르게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물론 상위법이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안에 내용을 보니까 상위법이다 이 말이죠. 하지만 개념상은 그냥 법률이니까 약간 좀 구속력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은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입법 배경, 입법 과정인데 앞에서 우리가 개론 부분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고요. 매우 형식적이었다. 조문도 작고 이것이 이제 95년에 사회보장 기본법으로 입법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 사회보장 기본법 이런 거는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인데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법률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위법은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론상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장기본법에, 사회보장기본법에 그 법 조문이 들어가죠. 법의 목적, 기본 이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가장 그 사회복지법의 가장 큰 상위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큰 아웃라인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자체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 수립 추진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 이걸 필요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본 이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 참여,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사회통합, 행복한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 이게 이제 기본 이념입니다. 이거 신설 규정이에요. 그래서 거기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고 제도와 여건을 조성. 그거는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어 정의입니다. 사회보장 용어 정의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2013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 이전 개념은, 요거하고 약간 틀립니다. 범위가 더 확대가 됐어요. 거기 보시면,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이런 게 추가가 됐죠.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사회보장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이 1월 27일 이후에 나오는 경우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사망, 빈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물론 이제 예시긴 하지만 명문으로 규정해놨습니다.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죠. 개정 이게 전에는 사회복지 서비스, 기타 사회복지 관련 제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사회서비스 이렇게 묶었다. 사회보장 개념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당구장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 이렇게 되어 있죠. 사회보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공부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사회보험 그러면 뭐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뭐 이런 것들이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 그렇고 5대 사회보험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를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더 받는 이런 것입니다. 보시면 그 방가루 1번, 방가루 2번 돼 있는데 그 방가루 2번 보시면 자산조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공공부조에 대해서 큰 그 차별성이 있는 것이죠.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꼭 해야 됩니다. 여기는 사회보험 기여를 하고 공공부조 기여를 안 한다. 그런 건 앞에서 봤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방가루 1번에 국가 지자체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 그래서 국민이 뭐 일반적으로 뭐 재산이 있죠. 그래서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소외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공부조 대상들이죠. 그래서 보완하는 것입니다. 사회보험을. 자, 두 번째 자산조사가 필수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회서비스 개념이 나오죠. 사회서비스 개념인데 그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평생사회 안전망 개념도 새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 개념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용어에서 올해는 시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평생사회 안전망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생애 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와, 자, 기본 욕구. 그 다음에 사회 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를 평생사회 안전망이라 그럽니다. 기본적 욕구와 그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 욕구, 그 두 가지를 합쳐서 다 평생에 걸쳐서 맞춤형으로 공급해 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평생사회 안전망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사회보장 기본법 범위가 확대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거죠. 일단 조문수가 늘어났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거기에 보시면 그 공공부조가 나옵니다. 지금 뭐 이론적인 부분인데요. 그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공공부조. 자, 국가 책임이다. 국가가 그 같은 그 구성원인 국민 중에서 최약자층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문에 다 나중에 나오죠. 두 번째, 최저생활 유지 생존권 보장. 그다음 세 번째, 보충성, 즉 보충적이다. 사회보험이 1차적 사회안전망이라면 거기서 빠지는 사람들. 돈이 없으니까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 그건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거기 빠지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부조가 2차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근데 이 공공부조, 사회보험 다 걸쳐가지고 이제 평생 사회안전망을 추구를 하죠. 사회보장기본법은. 그다음 네 번째, 실질적 사회적 형평성이다. 그죠? 형식적 사회적 형평성이 아니라 진짜로 이제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까지 다 보살피는 실질적 사회 형평성을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자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공공부조는 자립 조성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공공부조의 특징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개념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공공부조는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까 수행주체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인 공적 프로그램이다. 앞에서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 빈곤층으로서 상대적 소수에 국한된다. 따라서 권리성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 세 번째, 재원은 일반 조세주입으로 충당하며 수직적, 즉 돈 많은 사람한테 걷어서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수직적 재분배 기능이 매우 강력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수혜자들은 별도로 경제 기여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권리성이 약하다. 그 다음에 뭐 사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자산조사가 꼭 필요하다. 다섯 번째, 엄격한 자산조사를 거쳐 선별된 대상자에게만 선택적으로 행해지는 선별적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4, 5, 2 이런 내용들 때문에 권리성이 약하다. 6번에 규제적 공공부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수혜자 자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험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사회보험인데 가입 강제성과 운영주체의 국가 독점이라는 점 등이 일반 사보험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점이 나옵니다. 사회보험이 강제적이고 사보험은 자발적이다. 그래서 사회보험이 강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거 자체가 재산권 침해, 행복주권 침해 아니냐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를 많이 했죠.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적 보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합헌이다. 헌법 위반된 거 아니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강제적일 수밖에 없다. 그거는 이제 그 3번에 보시면 그 표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세 번째 보시면 사회보험 특성입니다. 강제가입을 왜 시키느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규모의 경제 이런 걸 위해서 그렇다. 그죠? 그래서 강제가입을 안 하게 되면 글자 그대로 진짜 필요한 사람만 가입하고 좀 필요 없는 사람은 가입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이 또 돈이 없죠. 그래서 사회보험이 유지되기 힘들기 때문에 강제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도 강제가입이 헌법재판소도 강제가입이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 그 큰 공공 목적 때문에. 자, 두 번째 방빈적. 자, 그래서 가난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소득보장으로 예방적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죠. 나중에 우리가 국민연금 생각해 보시면 단박에 알죠. 나중에 늙거나 죽거나 다치거나 나중에 나이 들어서 노동 능력이 상실됐을 때 가난해지죠.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방적 의미가 있다. 세 번째, 주된 재원은 수혜 대상자 기여금이다. 우리가 돈 내죠. 4대 보험 돈 내지 않습니까? 산재보험은 물론 사업자 본인만 냅니다. 사업자만 냅니다. 자, 우리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직장 다닙니다. 반씩 부담하죠. 사업자 근로자가. 고용보험 같은 경우 실업급여 반씩 부담합니다. 고용주와 그 다음에 근로자가. 그 다음에 물론 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안에는 4가지 사업이 있는데 한 가지 사업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전액 부담, 그 다음 실업급여는 반씩 부담합니다. 어쨌든 간에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은 나누어 내더라. 비율이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다 냅니다. 사업주가. 그래서 산재보험은 제외. 그거 10회 때 나왔죠. 내지, 그러니까, 시험이, 일반